이제 윤석열 정권은 망할 겁니다. 핵오염수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태평양 바다에 버렸죠.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내버릴 겁니다. 정말로 그럴 겁니다. 국민들과 이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핵심 지지층으로 여겼던 30%대의 단단했던 지지층이 무너져서 최근 여론조사 꼬치의 조사에 의하면은 20% 후반대로 진입을 했어요.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죠. 정권 자체가. 이제 국정적인 지지도에 조차도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비롯해서 국민의 의사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폭주하고 있는 그런 윤석열 정권입니다. 대통령 잠시 해먹으면 끝나겠다라는 그런 아마 심사인 것 같아요. 나라를 다 말아먹을 심산입니다. 임기 기간 동안에 이제 3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더 이상 국민들은 못 기다리겠다고 하고 못 참겠다라고 강하게 아주 죽을 똥살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친일을 할 줄은 몰랐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돼서 우경화의 길, 전체주의의 길로 갈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윤석열한테 이런 사상이 있었는지조차 저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아마도 누가 강하게 뒤에서 주입하고 있지 않나, 가스라이팅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조차도 강하게 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국민들과 전쟁을 선포할까요?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지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봐선 그래요. 이제 뭔 사단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대로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자꾸 전쟁 분위기 자꾸 띄우고 있는 것조차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꾸 전쟁 분위기 띄워서 국시전을 유도하는 거겠죠. 국시전을 유도해서 전면전으로 이제 치닫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이 또 대만을 칠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돼서 또 전쟁을 일으키겠죠. 한미일이 하나 되고, 북중러가 하나 돼서 또 전쟁 구도로 가는 겁니다. 구한말 1900년 초반 때, 구한말 20세기 초반의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쟁들,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들이 다시 재발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멈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정권 자체가 위험한 정권입니다. 국민의 지지율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쟁 분위기만 몰두시키는, 전체 자유 강조하면서 아주 극우화시키는 거죠. 대한민국을 완전히 극우화시켜서 어떤 가치 동맹이라고, 나는 윤석열한테 가치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 자체가 맨날 술만 먹고 서술이만 해대고 말하는 것마다 실수하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언론 앞에 제대로 서서 인터뷰 한번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이 온전한 대통령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국민을 대하는 자세죠. 국민에 대해서 전혀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대통령 됐으니까 내 탄핵되기 전에는 그냥 5년 간다. 5년 동안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는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런 심산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대한다면 반드시 망할 거예요. 핵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투기를 하는 거죠. 버린 겁니다. 버려서 후세들을 불안하게 하고 후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죠. 태평양 바다 다 마찬가지예요. 바이든도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반대급부로 뭘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하여튼 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폐악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고체화하면 된답니다. 핵오염수를 고체화해서 보관을 하면 된다는 거야. 비용도 적게 들고요. 또 커다란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둬놔도 된답니다. 그러면 반감기가 지나서 뭐 30년, 50년 지나면 반감기가 지난대요. 그러면 핵오염수들이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건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가장 값싼 그런 폐기, 그냥 바다에 투척하는 가장 원시적이고 무식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핵 오염세는 수많은 핵물질 덩어리들이 있어요. 핵물질 덩어리들이 일본에서 분석한 게 일곱 종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하고 세슘은 뭐 농도의 몇백 배를 초과하고 몇만 배를 초과하고 그러잖아요. 밝혀지지 않은 핵물질들이 천여 종이 더 넘을 수 있다는 과학적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이처지에 발표했던 많은 과학자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다 반대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인류의 미래의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더 많은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윤석열 정권 기시다 바이든이 이 인류에게 행한 범죄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범죄이다. 되돌릴 수 없는 범죄 행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핵오염수 방류와 더불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할 겁니다. 망하고 대한민국은 점점 더 전쟁 분위기로 치닫을 것이고 본인이 탄핵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탄핵 200석 이상이 이재명 계가 당선이 된다면은 망하는 거죠. 윤석열은 탄핵 당하는 거예요. 지금 탄핵 사유가 넘칩니다. 10가지도 넘어요. 20가지도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도 거짓말들을 해대고 범죄 행위가 많이 연루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해병대 수사 사건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 혐의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보니까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한 것 같은 그런 지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사단장을 기소하느냐, 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단장과 여단장을 기소를 빼는 의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조사 결과를 경찰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말로도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방심하지 말라. 민주당 수박들에게도 경고합니다. 그동안 해왔잖아요. 했는데 5년 내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 수박들. 나는 이재명 대표 보면서 얼마나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런 수박들과 함께 같이 정치를 논하고 저런 자들을 다독거리면서 여태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수박들이 그렇게 심할 줄 몰랐습니다. 저항도 심하고 그런 민주당을 이끌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이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도 않고 입 쭉 닫고 있고 내부 혼란만을 일으키고 공천받기 위해서 현안이 돼서 미쳐날 때는 저 수박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국민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이들에게 미래는 있는 것일까? 또 국회의원이 되면 이들이 또 무슨 짓거리를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에서 민주당 수박들은 완전히 배제가 돼야 됩니다. 배제가 돼야 되고 공천혁명이 일어나야 되죠. 그나마 김은경 혁신안이 그런 내용들을 잘 담고 있으니까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수박들 공천은 안 됩니다. 공천은 안 되고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 방송을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윤석열을 탄핵을 모토로 기치로 내세운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다수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독재 공화국을 하루속히 종료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